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5급 1641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예, 먼저 피고인 나오셨고요. 특검에서는 네, 특검에서는 검사 김태겸, 김승곤, 김수길, 전종택 서겠습니다. 예, 네 분 나오셨고요. 변호사님은 예, 김기정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네, 심재돈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남 변호사님 나오. 네. 세 분 나오셨고. 진안길 진행 관련해서 뭐 특별 의견 밝히실 거나 없으시고요. 예. 그 사이에 7월 27일자 변호인의 증거 이견서가 있었고, 그게 반영된 게 그 8월 7일자 추가 증거 신청서 일부 반영된 거죠. 예, 그 피해자 신문조서, 특검 의견서 있고, 변호인 증인 신청 있었고요. 추가 증거로 167부터 176까지 신청하신다는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일단 목록 지금 저희가 목록수가 부족해서 이제 추가로 가져오고 있는데 받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 특검에서 이제 167부터 176까지 추가 증거를 신청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175랑 176에 그 특정하셨던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다른 것도 있고요. 예. 일단은 뭐 증인 신문 진행을 먼저 할까요? 예. 증인 신문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증인 들어오시죠. 주진우 증인. 네. 예. 본인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증인이시고. 네. 여기 사시고요. 네, 예.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네. 바뀐 주소 적으셨죠? 예. 예. 신분증 챙기시고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분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언과 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주진우. 예,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앉으시죠. 네. 예,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맞다. 예, 변호인 증인이요. 예, 변호사님 물어보시죠. 그 변호인 심재돈 변호사입니다. 예. 그 주 의원님 그 증인이라고 칭하고 네. 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총회는 정당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필수적 설치 기구이자 국민의힘 당원 제53조가 정한 원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53조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요 원내 현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증인도 잘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57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도 이를 알고 있죠. 네, 그날도 우총 소집을 저도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 소집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네. 원내대표가 이러한 정당법 및 그 당원에 따라서 주요 현안 발생 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당연하고 통상적인 책무이죠. 네.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증인은 그 계엄 선포 직후 22시 55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 의총을 소집하여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였었죠. 네, 제가 게재했습니다. 당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을 보면 증인이 긴급 의총 소집 요청글을 게재한 이후 서지영, 김소희, 김용태, 정현욱, 한지아 의원 등이 긴급 의총 내지 비상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의원들은 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십니까? 서지영, 김소희, 김용태, 정현욱, 한지아. 제가 정확하게 매치를 못하는데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당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증인은 왜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일단 사안이 중대하고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표결 상황이 진행되기 전에 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언제 어떻게 그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그날 그 저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속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본회의 개의 공지도 안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총을 소집한 것을 가리켜서 의원들로 하여금 본회의 참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였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의총 소집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야 또 한정적인 정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 의견을 나눌 시간이 최소한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원내 행정국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해서 22시 59분경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 증인도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문자 메시지 받았나요? 제가 속보를 보고 바로 출발하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국회를 행선지로 해서 국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역시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원내 주요 현안이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죠. 네, 그냥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네. 통상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개의 20-30분 전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 또는 246호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온 것이 관례이죠. 예, 두 회의실을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민주당도 써야 되기 때문에 각각 정당이 의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결위원장을 쓰면 민주당이 246호를 쓰는 거고 우리가 246호를 쓸 때는 민주당이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쓰는 겁니다. 의원총회를 모바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의원총회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이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증인은 그 계엄 당일 당사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23시 21분경 당사에 그 도착하였고 곧바로 한동훈 당대표가 있다는 3층 회의실로 가서 한동훈 당대표 및 한 대표와 같이 있던 의원들과 대화하였다는데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당시 제가 도착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 몇몇 의원들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경호 피고인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 피고인은 한 대표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그 첫 번째 피고인도 성명서를 내는 문제, 두 번째 곧바로 국회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성명서를 내는 문제는 사실 대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국회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10일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생략하고요. 네, 성명서는 저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생각도 하고 통화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명서 대화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피고인은 그 국회로 곧바로 국회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가 지금 당장 국회로 들어가자고 해서 국회로 공지하였던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꿔 공지하여 중진 의원들이 곧 도착할 테니 의견을 나눠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다시 지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피고인도 그렇다면 우선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출입이 가능하다면 국회로 갑시다라고 하였을 뿐 언쟁이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특별히 대화가 길게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경위를 약간 설명드리면 네. 원래 국회로 의원총회가 잡혀서 국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보좌진 중에 그 여의도에 사는 그 사람이 있어서 먼저 국회 앞에 제가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막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통화를 해서 국회가 막혔다는 사실에 정보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공지를 당시 저는 문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최고위원 회의 공지를 당사로 변경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의원총회도 당시 국회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로 변경이 돼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 와중에 국회에서 당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도착했던 거고요. 다시 국회가 뚫려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통화를 하다 보니까 뚫려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 당시는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인지 그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감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뚫려 있다는 얘기가 있다, 들어갈 수 있다더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원들이 몇몇이 얘기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 당사에 곧 그 중진 의원들 몇몇 의원들이 도착하니 같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 있는 의원들이 그래도 지금은 빨리 국회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바로 수긍을 하고 그러면 본인이 그 실제 국회가 뚫려 있는지를 더 확인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예. 그 피고인은 당시 한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랑 대화를 좀 해서 같이 움직이자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다른 말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대화였고 제가 시간을 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짧았던 대화로 기억을 합니다. 피고인이 그 계엄에 찬동한다거나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등 계엄 해제 의결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대화 내용은 굉장히 짧았고 그 대화 외에 나머지는 긴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계엄 해제 의지를 국민들에게 표명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반대한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성명서 관련된 대화는 기억이 안 나고요. 대화가 굉장히 짧았고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국회로 들어가자는 것에 대해서 그 모인 사람들의 대략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확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출발을 했고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랑 거의 같이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6항은 생략하고요.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의 역할이 맞습니까? 근데 뭐 원내대표도 뭐 원내대표 회의 등을 통해서 당연히 메시지는 낼 수 있는데요. 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내면 그게 당의 의사처럼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10회랑은 생략하겠습니다.